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지금까지 없었던 암호화폐 실전 투자의 정석. 박종한 지음, 나비의 활주로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사람마다 투자의 때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20대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어서 퇴사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여의도 한 카페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과 담소를 나누던 중 나온 이슈였습니다. 암호화폐로 큰 부자가 된 20대 직장인의 성공 사례는 언론 매체에서 종종 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 새삼 신기한 기분이 들더군요. 더욱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차가 꽤 나는 저도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동년배인 20대 직원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복잡한 심경을 한두 줄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왜 저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줄 알지만 그런데도 후회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때가 늦게 찾아옵니다. 신생 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알아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늘 극소수의 투자자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자신의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필자만 해도 2017년에서 2018년 불장 당시에는 암호화폐에 발만 살짝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후 암호화폐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점점 더 투자에 확신이 들었고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고 시장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전체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투자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월급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두세 배 상승했으며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경신했습니다.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무척 커진 것이죠. 주변에서는 누군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집을 샀다더라 식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인터넷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도 부랴부랴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포모는 나만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사태를 단순히 포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독자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할 듯해서 좀 더 정확하게 60대, 70대라고 하겠습니다. 60, 70세대가 경제 일선에서 활약하던 당시는 노동 가치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유효했었고 월급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든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적금이었죠.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은행에 또박또박 넣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주식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 참여했고 평범한 가장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연 10% 넘는 이자를 주니 장기 투자를 한다면 꽤 풍족히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예적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자는 없다고 보는 게 속 편합니다. 은행은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보관하는 금고에 가까운 개념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고 잘 보관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조금씩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가거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 30대가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건 포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죠.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총 없이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투자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셨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관한 호기심으로 책을 펼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책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2에서 당신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에 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래의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챕터 3부터 5에서는 좋은 암호화폐를 스스로 고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배 상승할 암호화폐를 선점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신생 자산인 만큼 수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챕터 6, 7에서는 매매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챕터 8부터 10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디파이와 NFT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만의 암호화폐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멋진 자동차를 살 수 있으며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겠죠. 더욱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짧은 시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5년, 10년, 그 이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책의 제목을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0배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의 힘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장기 투자로 풍족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이 투자의 긴 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종한. 챕터 3. 암호화폐도 가치 투자가 핵심인 이유. 1. 100배 오를 암호화폐를 선별하는 분석법. 암호화폐 투자를 결심했다면 좋은 코인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코인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 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코인의 수만 해도 10,000개에 달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종목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석에 가까운 방법부터 당신이 사용하기에 간편한 비결까지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체계적인 투자 기법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매출과 수익부터 현금 흐름, 부채 등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코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백서, 공시 자료, 깃허브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신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새로운 파트너와 협약을 맺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성과물은 보도자료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해집니다. 커뮤니티는 주로 텔레그램, 레딧 등의 SNS에서 운영됩니다. 참여자가 많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이끌고 있다면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성장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고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코인이 장기적으로 10배, 20배, 100배의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백서를 잘 읽는 5가지 가이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자료는 백서입니다. 백서는 일종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개발 목적부터 로드맵, 사용 기술, 관련 생태계, 투자 계획, 아이디어 등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백서는 주로 신규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ICO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측은 백서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장점만 부각하거나 허황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석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띠는 그림만큼 깊이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5가지 가이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프로젝트의 목적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를 보류해야 합니다. 2. 이 프로젝트는 왜 필요한가? 암호화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3. 수익 구조가 명확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가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암호화폐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4.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자원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트너는 누구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어떻게 작동되는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현 가능한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백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공개돼 10년도 더 지난 비트코인 백서를 굳이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구현하려던 세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백서는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백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도 흥미롭습니다. P2P를 통한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비트코인과 성격이 확연히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는 비트코인과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언어와 기술, 프로젝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지,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서의 방대한 양을 축약해서 라이트 페이퍼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재단도 있습니다. 백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기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바로 한국어로 전환해 줍니다. 백서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주의 백서보다 이미지 등을 활용해 조금 더 친절하게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코인마켓과 코인게코입니다. 백서와 홈페이지는 이 두 개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코인의 상세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4. 시가총액으로 암호화폐 가치 판단하는 방법. 시가총액이 큰 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하는 것이 투자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지라 개인 투자자가 꼼꼼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 중에는 코인의 가격이 저렴하면 덜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더불어 시가총액의 개념을 몰라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코인의 개당 가격을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시장 내 유통량 곱하기 코인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전체 규모를 뜻합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리플은 한 개에 850원 정도입니다. 폴카닷은 23,000원, 라이트코인은 17만원 가량입니다. 개당 가격은 리플이 가장 저렴하고 라이트코인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으로는 반대입니다. 리플이 6위, 폴카닷은 9위, 라이트코인은 15위입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자금 유입이 많고 안정적인 암호화폐라는 의미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부터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최우선의 선택지는 단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이후 암호화폐 투자에 익숙해지면 시가총액 10위권, 30위권, 50위권, 100위권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나가면 됩니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특히나 시가총액 최상위권 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무겁기 때문에 가격 상승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훌륭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코인은 아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자금 유입이 적고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적은 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코인은 아닙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코인을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저평가된 코인이 향후 가치가 증명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00배 오를 암호화폐도 저평가된 프로젝트에서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에 투자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공부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평가된 코인을 찾기 위해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끼리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진행 상황과 성과도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낮다면 투자 대상 리스트에 넣고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은 세력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그런 코인에 무모하게 올라타는 건 대부분 초보 투자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과 발행 물량을 비교하라.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코인의 발행량이 유통량 대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면 향후 가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발행량의 90% 가까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희소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플로우는 전체 발행량의 4%만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96%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희소성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급량이 모두 유통 중인 경우로 계산한 완전히 희석된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급량만으로 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이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보다 프로젝트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통 물량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라. 소각과 락업. 이더리움, 도지코인, 트론 등의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행량이 무한대인 코인은 물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공급을 쏟아낸다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소각입니다. 소각은 재단에서 코인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걷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코인을 매입한 뒤 사용할 수 없게 만들죠. 소각하면 유통량이 줄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락업은 암호화폐가 상장한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는 이를 보호 예수라고 합니다. 락업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만약 초기 투자자나 기관들이 상장 직후 물량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락업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락업이 해제되는 것을 언락이라고 합니다. 언락이 일어나면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물량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언락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락 일정만 별도로 정리해둔 사이트는 없습니다. 주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참고로 시가총액만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가총액은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보조수단 중 하나입니다. 6.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100배 수익률 공략법. 상장 전에 노른자 코인 선점하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CO, IDO, IEO 등을 통해 아직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장 전에 암호화폐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향후 거래소에 정식 상장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CO와 토큰 세일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코인 리스트입니다. 코인 리스트를 거쳐간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현재 큰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가총액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솔라나가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플로우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코인 리스트에서 처음 거래되었습니다. 장외 거래,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핵심은 토큰 세일입니다. 토큰 세일 메뉴로 들어가 원하는 토큰을 선택하면 프로젝트의 청사진, 백서, 프리세일 일정, 향후 토큰 배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 세일 참여는 일반적으로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에 따라서 판매량과 구매 한도, 락업 일정 등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잘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2018년에 ICO 열풍이 있었지만 지금은 잠잠한 편입니다. 이유는 ICO 투자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ICO 투자는 암호화폐가 끝내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거나 스캔 코인으로 판명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IDO, IEO라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선호됩니다. ICO보다 조금 더 검증받은 코인을 사는 개념입니다. IEO는 런치패드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는 로켓의 발사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이 로켓처럼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런치패드 플랫폼은 바이낸스 런치패드입니다. 바이낸스는 런치패드를 통해 직접 유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이낸스 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신중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별한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자들은 ICO에 비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평가된 암호화폐를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엑시 인피니트와 루나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샤드 토큰의 경우 2020년 11월 런치패드에서 0.1달러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약 1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폴리곤은 약 1,000배의 가격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와즈르 X 300배, 앨리스 300배, 세이프팔 270배, 토코 크립토 100배, 라치오 펜토큰 100배 등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바이낸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바이낸스 코인만 보유하고 있으면 런치패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주식의 공모주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바이낸스 코인 보유량을 1시간 단위로 스냅샷한 평균량이 런치패드 청약가능 금액이 됩니다. 참가 신청이 완료되면 바이낸스 코인은 일시적으로 락업됩니다. 이후 토큰 배분이 마무리되면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하지만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높은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코인의 런치패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1,400배 상승을 이룬 엑시 인피니트가 좋은 예입니다. 참고로 현재 바이낸스 코인은 시가총액 3위입니다. 런치패드를 위해서 신규 매입해야 한다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장되는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런치패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런치풀이 있습니다. 런치패드는 보유한 바이낸스 코인으로 신규 상장 코인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수합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런치풀은 바이낸스 코인이나 BUSD 등을 스테이킹한 이자로 신규 상장 코인을 지급받습니다. 에어드랍, 공짜로 코인 선물 받기.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투하한다는 뜻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특정 코인에 대해 투자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무상증자나 배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신규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에어드랍은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지 후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스냅샷 직후 가격 변동이 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2021년 11월 리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오미세고의 에어드랍이 있었습니다. 12일 9시 첫 블록이 생성되는 시점까지 오미세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1대1 비율로 보바 토큰을 제공했습니다. 즉, 오미세고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보바 토큰 10개를 새로 주는 것이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샷이 끝난 직후 오미세고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에어드랍을 받으려다 오히려 단기적인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코인의 에어드랍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런치패드나 에어드랍을 위해서는 스냅샷 시점까지 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스냅샷은 지급할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잔고를 기록하고 백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어드랍 관련 정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에어드랍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는 에어드랍 코리아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드랍은 모든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마다 지원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